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e ourselves. We don't complain.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그들은 말합니다. 확실한 비전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 자신과 세계를 바꿀 기업가 정신이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질적 성장의 힘, 기업가 정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낼 우리의 기업가들.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계승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와 소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기업가 정신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열어갑니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본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MC를 맡은 홍서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78개국 기준으로 6위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한 건데요.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아마 매년 통계를 내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막강한 디지털 인프라, 또 기술적 전문성,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기반 시설까지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위를 했습니다. 작년엔 8위였는데요. 올해는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6위라고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불투명한 기업 관행, 업무 관행, 또 자본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고질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질병이 고객을 향한 투명함과 정직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기업인이신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한국의 최고가 세계 시장에서 최고라 믿는 기업 뉴퐁. 초음파 원청 기술을 이용한 치료용 의료기기 엘사로 K-뷰티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주식회사 뉴퐁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의료용 치료기 수술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름을 개선하는 하이프와 피부 관리를 하는 소노케어, 얼굴 조각을 하는 엘사로 저희 매출의 80%를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기업입니다. 초음파를 더욱 정진하여 축적의 기술로 저희 고객의 행복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웨이브 포 뷰티풀 라이프. 아름다운 삶에 새로운 물결을 이끌겠다는 뉴퐁. 초음파 의료기기로 한 우물만 고집하며 새로운 기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진단용 초음파와 달리 강한 파워를 전달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방식을 개발해냈다. 엘사는 0.9mm의 직경을 가진 초음파 수술기로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프로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절개와 봉합 없이 얼굴 조각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비입니다. 뉴퐁은 지금껏 해외 영업에 힘을 쏟아왔지만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의 직접 면담이 어려워 해외 수출이 막히기도 했었다. 뉴퐁은 지금 초음파의 저희 기술로 미용에만 전념하고 있지만 저희 기술로 이제 통증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에게, 또 나이 드신 분과 아픈 이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 장비는 일본, 아시아 지역, 중동, 유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증이 거의 다 끝났고 브라질 인증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미국과 남미 고객들은
분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초음파 의료기기 시장에 새로운 물결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이재용 대표. 뜨거운 열정과 원칙이 있기에 그들의 무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제가 New Wave for Beautiful Life라는 슬로건을 진작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저희 기업가 정신을 찾았는데, 저희가 미용 장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가 벤처로서 뭐 상장하고 뭐 이런 복잡한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저희가 만든 장비들이 고객한테 행복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와 뉴퐁의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도전과 아름다운 삶의 추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초음파 의료기기. 뉴퐁 이재용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자. 저는 소개받은 이재용입니다. 오늘 새로운 도전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두 단어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의 기업가 정신이 아름다운 삶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 제 로망입니다. 저는 그냥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좀 우아하고 남한테 비치지 않고 또 남한테 끼치지 않고 우리들 그냥 즐겁게, 이제 그러려고 하는 저의 아름답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유봉은 이제 제조사로서 이제 7년 반, 딱 27살인데 조금 말 좀 들어? 막 이런 정도쯤 나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봉의 뜻입니다. 유봉은 새로운 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을 물에 던졌을 때 웨이브 잔상이 나는 거를 형상화해서 저희 CI를 만들었고요. 그 모양을 따라 그대로 New Wave for Beautiful Life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New Wave for Beautiful Life라고 쓰고요. 저는 어떻게 읽냐면 새로운 도전, 우리의 즐거움, 행복한 라이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까 뭐 장비도 있었지만 아주 간략하게 저희 장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희 초음파라는 모델리티를 가지고 이제 장비를 개발 만들고 있고요. 실용으로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장비를 구현해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 피부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지방 몸매를 조각하는 장비, 이 3가지 장비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희 장비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면 되게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장비들이 주는 결과입니다.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24개국,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24개국의 고객들에게 이런 즐거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전 아름다운 삶인데, 이제 마저 저희 과거부터 지금 왜 제가 도전이라는 말을 생각했는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재영아, 너 커서 뭘 할래? 제가 100번 손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업하겠습니다. 그래? 왜? 사업하면 사장님 돈 많은 거 아닌가요? 저의 그냥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사장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장님들은 되게 돈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사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 아주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명함 만들어서 뭐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대파마장 먹다가 제가 이렇게 낙서를 하나 했는데 제가 제 수첩에 꼭 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유치하게 취하지 말게 했는데 약간 취해서 쓴 것 같습니다. 멋있게 살고 유치하게 취하지 말고 100년짜리 회사 한번 해보면 안 돼? 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에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야 돼. 사실 이제 처음에 저는 취직을 연구소로 취직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우겨서 저는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멘토나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지식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무조건 창업을 합니다. 제가 5년 후에. 저는 다 배웠어.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사장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일단 퇴직을 하고 명함을 팠습니다. 이재용 사장. 끝.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는 사장을 하면 돈이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일을 잘하는 직장 다닐 때 저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로 혹시 아시는 분 만나면은 뭐 꼭 확인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저 베트남에서 새우 수입도 해보고 뭐 국수 공장도 해보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제가 잘하는 걸 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고 한 7년 정도 한 장기에 총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총판을 하게 된 거고 옛날부터 알던 형님 같은 뭐 신현지기 파트너. 제가 전 세계 미국 빼고 라인업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뭐 대기업의 갑질은 들어갔는데 제조사의 갑질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대책이 없더군요. 이제 너무 친한 분들이니까 아무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제가 온리 하나 지켜야 될 것들은 해외에 있는 제 브라더들 그분들이 저 때문에 제가 제조사랑 불편해서 라인을 못 받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막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겨를이 없었고 그분들 저랑 되게 열심히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2년, 3년 막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일념으로 옥수심에서 제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처럼은 제조를 하지 않아. 평생 제가 제조 안 하겠다고 맨날 떠들고 다녔었는데요. 그런 지가 이제 7년 반이 됐습니다. 뭐 글씨 잠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마다 저희 일봉소회라는 PT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 나는 이런 사장이 되고 싶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회사는 왜 돈 왕창 벌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실제로 제 서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무조건 영리 추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은 회사를 왜 해? 라는 입장이죠. 바로 제조를 시작해서 저희 장비가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시제품이 나온 한 달 만에 제가 장비를 들고 북경을 갔는데요. 5월 5일에 전화가 옵니다. 갔다 온 일주일 있다가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뭐 북경 올림픽 스폰서, 메인 스폰서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야 너 중앙 와봐. 너 장비 한번 PT 한번 해봐. 그래서 저 PT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 정말 10원도 안 받고 450만 불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니 제조 진짜 할 거. 왜 이런 거 왜 안 했어?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고난이 시작됩니다. 제가 일도 모르는 제조를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고 뭐고 저는 450만 불 근데 주머니에 얼마 들어가는 거지? 450만 불 들어가겠는데? 뭐 아파트도 하나 사고 빌딩도 하나 사도 우리 강남에다 우리 약수동에다 사업을 하나 하자. 그 당시에는 약수동에 20억이면 A형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 장비가 1915년 그해 말에 50대를 초기 납품을 했는데 전량이 망가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장비가 왜 망가졌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저는 성장일면도의 사업 기술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장비, 다른 장비 뭐 모든 것들이 사업이 그냥 모두 플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군데서 발목을 딱 잡아보니까 이제 다크서클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줄타기를 한 3, 4년 한 것 같습니다. 장비는 2-3개 더 나왔고요. 저희가 만든 장비들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매출은 조금씩은 늘어갑니다. 저희 뭐 소주 하나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마음을 비치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았더니 우연히 정진성님의 가치관으로 경영하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제가 2번을 보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작가님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연결 추구가 목적이지 뭔
뭔 봉사를 하고 미션을 하는 게 그걸 위해서 태어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점점점.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빚을 살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물론 아름다운 걸 전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겠어라는 반문을 했고요. 일단 제가 멋있게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사회적 기업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는 정했습니다. 우리 고객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컴플레인은 거의 없으면 좋겠다. 우리 그걸 위해서 좀 최선을 좀 다하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는 행복해질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사업 계획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희 새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사회진께서 시즌 4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시즌제를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1은 내가 없었던 시작이 아니라 시즌 1은 우리 좀 봐서 우리가 시즌 2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좀 끌어내면 안 돼?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계획들, 출시 계획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꾼 것은 딱 하나, 우리가 기존에 출시했던 3가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혼내주는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만족시키자. 그래도 우리 소주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저희들이 정한 행복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궁리해가지고 우리 행복을 전달하자. 이게 저희 사무실의 품질 목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비가 대체가 해가고 있고요. 한 반 정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 지금 이제 미국 FDA하고 이제 브라질 안비자가 거의 다 끝나서요. 성형외과 1등인 브라질 나라에서 한국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 성형외과의 브라질 지방흡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표하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말을 했으니 너무 길었는데요. 우아하게 도전 이런 거보다도 저 생각에 그냥 엎으세요 다시 해. 될 때까지 해.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유폼이 이제 시즌2는 예정이 한 24년 정도까지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놨는데요. 새로운 시즌에서 아까 통증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행복을 또 다른 또 재미있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용 대표님 긴장해갖고 어떤 일이었더니 그러시지만 세상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건 또 유풍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생각한 게 이왕이면 회사를 유풍에 우리한테도 풍자도 그 맑은 청한 그런 소리를 좀 내시는 버릇을 하시면 그거 자체가 또 회사의 어떤 트렌드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여튼 그렇게 조금 발음이 좀 아직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 좀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이디어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름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대표님이 쓰신 거 멋있게 살기 유치하게 취하지 말고 정말 멋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어제 유치하게 취한 게 생각이 나니까 우리 이재용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K-뷰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외의 어떤 반응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통합니까? 우리나라? 통하는 거는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전 세계 기준이 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뷰티 장비, 의료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스탠다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이미 겪어서 회복하셨거나 또는 지금 한참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 둘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우리 유풍의 이재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까?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또 새로운 도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환경도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장하고 멋있는 회사도 또 변화와 혁신을 가져서 무슨 뭐 패러다임 어쩌고 뭐 하면서 뭔가 또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계속적인 도전. 그는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인상적인 것은 그 출신자의 행운. 엄청나게 그 초반에 큰 행운을 잡으셨는데 역시 그 초반의 행운이라는 것은 그 유혹되기 쉬운 어떤 그 오아시스 같은 건데 그거를 잘 극복하시고 더 좋은 완성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공든 탑을 짓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을 들여 감동을 쌓는 프론티어 정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로 15년 차를 맞은 사닥다리 종합건설. 교회 건축의 강자로 시행, CM, 건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등 다양한 건설 업무를 수행하며 종합건설사로의 면모를 갖춰왔다. 사닥다리 종합건설은 2007년 직원 4명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로 시작하여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로 한국 교회 건축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최다 실적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이제 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스타벅스, 강국공사, 메디컬,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 해외 브랜드 아파트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닥다리 종합건설의 나성민 대표는 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제도의 폐해를 직접 겪으며 시공 책임형 CM 방식에 주목하게 됐다. 한동안 가열된 입찰 경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건설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수주를 하고 서로가 이익 때문에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협력하여 좋은 건축물, 발주처에게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공 책임형 CM 방식에 집중하게 되고 기업 문화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공 책임형 CM 방식은 시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 설계회사와 협력해 시공성을 고려한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하고 건축공사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15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건축 문화를 꿈꾸는 나성민 대표.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신뢰가 형성된 기업입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표와 직원이, 직원들과 고객이 끊임없이 소통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감동이 이어지면 비로소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관계 속에 형성된 신뢰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중시하는 건축, 투명하면서도 이익이 극대화된 건축, 더 밝은 건축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나성민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 나성민입니다. 사닥다리가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닭다리, 사다리, 구닥다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를 따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사닥다리로 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사람과 제 사람, 고객과 제 사닥다리가 만나면 이렇게 축복이 열리고 이렇게 감동이 돼서 많은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닥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시간에 딱 3가지를 설명드리고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감동을 준다는 말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해결해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데요. 이 감동을 지키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동이란 게 뭘까? 근데 즉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저는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명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알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알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알아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에 4사람에서 5사람만 건너뛰어도 우리나라 사람을 전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요, 500만 원짜리 칸막이 공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잘해보자,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작할 때도 정말 이 사람에게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이 칸막이 하나를 치더라도 1안, 2안, 3안, 4안 많은 안을 주면서도 이렇게 고객을 설득시켰고, 이게 고객들이 손님을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손님을 모시고 오면은 그 사람들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정말 감동을 또 드리고 물 한 잔도 더 드리고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감동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줘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힘들어도 고객이 좋다면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칸막이 공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500만 원짜리 공사가 500억짜리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감동이 연결하고 연결이 돼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500억 매출을 넘어서 1000억을 바라보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서희건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가 교육 건축을 가장 많이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슴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먼저 이제 가슴으로 일하는 직원이 과연 이렇게 뽑기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슴으로 일하는 직원은 정말 여러분들 경영을 하시지만 내 마음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직원을 잠깐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여기는 이천에 가시면 이천에 이런 교회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아마 가시다가 보신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은 9년 동안 1년 6개월 정도에 끝날 공사를 9년 동안 이렇게 멈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9년간 시공사가 3번이 교체가 됐고, 그다음 자금 확보는 어렵고 대출이 불가되고 기존 업체 정산은 3번이나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후에도 코로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저는 사실은 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보시다시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과 한 교인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께 주신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직원이 저에게 말하기 전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기업의 이미지는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나서 그냥 이걸 하지 말까? 너무 어려운 길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직원이 그런 겁니다. 대표님, 여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에 감동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뒤로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진 직원이었고 너무나도 감격한 직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착공을 시켰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출을 보증하고 이 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요. 물론 어려운 점은 엄청 많았습니다. 대출 관계도 있었고요. 그다음 기존 업체 정산 문제도 있었고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목적을 향해 뛰었기 때문에 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지나고 보니까 이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1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했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출도 일으키고 또 기도하고 대출. 정말 이 2,500 교회를 완공시키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한 명의 직원의 말 메시지가 이 감동이 되었고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되었고 한국 교회의 파장이 되었습니다. 9년이 넘치는 교회가 이걸 지어진 거고 2000에는 엄청난 소문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수주가 5건을 연속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좁은 길을 갈 때는 어렵지만 가고 나서부터는 축복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성장한 다시 한번 띠뛰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신뢰를 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무조건 신뢰를 준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특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건설회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불신을 없을까? 나를 만나실 때 웃고 만나주실까? 이상하게 만나게 되면 견제하게 되고 이상하게 만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좀 부드럽지 않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또 CMN 리스크라는 방식을 발견하고 이거를 교회 건축에 도입을 했습니다. CMN 리스크라는 방식이 약간 예매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100억의 공사가 있다면 100억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100억이 넘어가면 시공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획 단계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금융을 작업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관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약 단계에서는 GMP 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에 대한 공사를 했다면 100억을 넘어가면 이제 시공사가 부담해주는 설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지는 안 되는 그런 공사 방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전략을 인증해야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100억의 공사를 했는데 98억의 공사를 끝내게 되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2억을 반반씩 시간 방식도 괜찮고 실대산도 괜찮고 지속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공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통장 공개를 통해 가지고 건설 문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보장해주고 또 적절한 이윤을 통해서 이 건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준공 단계까지 전략된 공사비를 환원을 받고 악수하고 끝나는 우리 사닥다리 건설의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CMN 리스크 방식, 시공 방식을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LH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일하는 직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신뢰를 주는 시스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정직입니다. 여기서 정직이 빼지면 절대 아무리 시스템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정직을 빼놓고는 뭔가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말 선택을 할 기로에 있을 수가 있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뭔가를 편법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기업 철학까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정도의 길을 가고 이 정직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나라 정말 기업은 충분히 100년 기업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성장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500만 원짜리 칸막이 공사 때부터 500원 매출 올리고 1000원 매출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500만 원짜리 공사할 때는 28살이었습니다. 지금 딱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44살인데요. 저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지만 이게 지속이 돼서 계속 간다면 정말 우리나라 건설계를
정말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사닥다리가 이게 표준말이 아니라고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뭔가 저 사투리나 아니면 어떤 그 의미를 두고 그래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표준말이네요. 사닥다리가 사다리 또는 사닥다리라고 합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겠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사닥다리 종합건설은 더 바빠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회사는 그 작년에 사실은 더 매출액이 가장 오를 때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신뢰가 되는 회사를, 안정적인 회사를 더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수주가 좀 더 밀려 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너무 겸손하게 간단히 대답을 해버리시니까 이제 제가 사회자가 좀 약간 좀 이 대목에서 좀 힘들게 돼 있어요. 자, 이 강의에서도 미래 건설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는 그 대목이 곳곳에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좀 미래 건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뭐 방안이나 비전 이런 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중대재해법을 이제 계속 발족을 해서 지금 그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안전연구소로 우리가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눈앞에 있는 실천은 그거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독자 생존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R&D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개발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M&A를 통해서 이제 협업해서 손을 이뤄나가는 좀 더 높은 뜻을 향해 나가는 그 기업이 되는 것이 더 좋은 미래 건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 중대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건설사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닥다리 종합건설의 나성민 대표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를 초빙해서 주니어 CEO와 시니어 CEO 간의 세대 융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CEO에게는 선배들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임과 동시에 아이템 공유를 통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고, 시니어 CEO에게는 아이템 발굴, 투자처 발굴을 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모셔볼 청년 기업가 어떤 분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트렌드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가회복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식회사 공공. 물을 매개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신개념 공기청정기 개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술과 발전을 실현해 나간 주식회사 공공의 이선원 대표를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공공 대표 이선원입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저탄소 공기정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에어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점차 전 지구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러한 공기정화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차 이런 인위적인 대기 오염이 자연적인 대기 오염의 증가로 전환이 되고 있고, 탄소 중립 1.5도시 특별 보고서와 같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탄소 중립과 ESG와 관련된 규제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강화가 되고 있고, 모종과 같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였던 그런 이제
오존과 이산화질소 등 여러 대기 오염물질과 실내 공기 오염물질들도 WHO에서 이제 주관해서 새롭게 공기질과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용 공기정화 기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필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필터가 들어가고 교체 주기도 다양하고 이 필터를 생산하고 다 유통을 하고 또 수명마다 교체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시장에 나올 때 여러 기술들은 이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여과식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짧고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위생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소각세가 발생하는 그런 지속 불가능한 기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장 1순위에 생각을 해서 저탄소 공기정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일회용 필터 대신에 물로 공기를 온전하게 정화를 할 수 있고 소각세가 발생하지 않고 위생 문제가 개선되는 새로운 공기정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의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같은 양의 공기를 정하는 데 가장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자연 냉각을 통해서 공기정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산업용 사이클론 공기정화 기술이 가지는 이제 왼쪽 파란색의 그 아래쪽 빨간색 쪽을 보시는 이제 원뿔형 대원추부를 회전하는 물의 형상으로 대체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회전하는 물의 표면에 이제 미세먼지와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정수기나 그러한 수돗물뿐만 아니라 빗물로도 공기정화 가능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내린 빗물로 제가 공기정화를 해서 수돗물과 유사한 공기정화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유럽발명협회에서 최고 영예상을 수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미국 CS 혁신상 그리고 미국의 이데아 디자인 어워드에서 소셜 임팩트 부문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기술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좀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반면 이제 기존에는 필터에 대한 어떤 유통과 구매에 대한 비용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나 인도처럼 공기질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나쁜 국가에서는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빗물을 이용한 그리고 일반 강물이나 물을 이용한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공기청정기로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이제 제품 라인업 이외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전기 집진판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전기 집진 신기술을 현재 팁스 과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공기질 측정 장치가 빛의 산란을 이용한 공기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수질 데이터 기반의 공기질 측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저희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공기질을 기반으로 한 저희의 보건 그리고 질병 예방,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최종적으로는 저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기질을 개선하고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까 그게 더블 로텍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물하고 공기만을 활용한 건데 뭐 내용은 내가 들었지만 어떻게 돼서 그거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이거다 하는 게 그런 계획이?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을 때 그 공기정화 비용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많이 접했었고 사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변리사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허 관련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2018년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었던 해에 할머니께서 이제 수술 후에 서울에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한 5종류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기존 가정용 공기청정기 어떤 차이들, 한계들 그리고 독일의 벤타 제품을 좀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었고 그 에어워셔라는 게 사실 40년 전에 나온 기술인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에어워셔 시장에서는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넥스트 렌타로서 이 기술이 시작이 되어서 그 기술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좀 더 이제 강화를 해 나가면서 기존의 어떤 이제 헤파 필터와 이런 필터 시장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도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 잘하셔야 돼요. 효과 있습니다. FDA 승인도 받은 제품들도 있고 이제 공기 정화가 되지만 공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정화 성능이라는 것과 안전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표 하나를 달성하면 그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상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태를 위험한 상태로 보고 사실상 무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공기정화 기술이 어떤 지표를 정해놓고 성능을 발전시켜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안전한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결국 젊음의 패기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미래의 뭔가를 창조하겠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어떤 미국의 공기청정기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 슬로건을 보게 되면은 그 학회에서는 우리는 공기정화 기술이 다시 공기를 더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기술을 미국 공기청정기 학회에 소개하고 그 학회 지지를 받기 위한 지금 논문과 학회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원 대표님의 이름도 참 멋집니다. 이선원 대표님의 선언에 대해서 저도 응원하겠고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뉴퐁 대표님 말씀이나 또 좋은데 우리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은 거를 회상해 보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고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또 진심, 신뢰, 그 다음에 소통, 정직, 뭐 이런 얘기가 쭉 결국 기업가 정신의 핵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 8, 9년 된 책입니다. 다니엘 핑크가 지은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아주 기본적인 세일즈에서부터 딸에게 네가 왜 숙제를 잘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비판매 세일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세상의 세일즈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라. 하나는 고객이 이것을 사면 삶이 개선될까? 두 번째는 이 거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미 IT 기술로 인해서 거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또는 사회를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앞에 보셨던 그 CEO 여러분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오늘 와주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